안녕하세요. 스타레아가사TV의 김영국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 매장들이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가구의 적정 마진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여기다가 띄워 드릴 테니까 요거부터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매장별 운영 형태, 참고로 광고비 또는 세금을 제외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광고비와 세금은 매장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수치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4가지 형태의 매장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제 매장, 그리고 마이너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 명품 브랜드 이렇게 4가지로 나눴었고 모든 매장들이 200평 정도의 규모라고 기준을 한번 잡아봤고요. 우선 사제 매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제 매장의 매출은 200평 기준으로 대략 1억 정도 하면은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매 마진율은 약 32%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총 이익이 3,200만 원이 나옵니다. 매장에 관리비가 나가겠죠.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가지 기타 잡비들이 들어갑니다. 55만 원 정도 책정을 해봤고요. 판매를 할 인원이 필요하겠죠. 판매 사원은 2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인당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2분이서 하시든 판매 직원을 2명을 들여서 하시든 아니면은 사장님과 판매 직원 1명이 하든 어쨌든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송을 해야 됩니다. 보통 1억 정도 매출이면 차량 한 대에 기사 2명 정도, 그 정도면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한 대에 기사 2명으로 하고 배송 비용을 800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이랬을 때 영업이익은 68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매출 총 이익에서 다 빼고 나면 685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제 매장의 특징, 제품 소싱, 그러니까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배송, 클레임, AS 등 모든 부분을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제 매장에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은 판매 사원을 믿지 않습니다. 이놈이 나한테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나 하고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브랜드 한번 볼게요. 매출은 1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사제 매장보다는 분명히 방문 고객이 조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소매 마진율은 약 24%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임대료는 똑같고 관리비도 똑같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판매 사원 인건비, 제가 5천만 원당 1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또는 A급 판매사원을 500만 원 정도 잡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B급 정도를 한 400만 원 정도 잡아본 겁니다. 배송 비용은 마찬가지로 800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차량 한 대에 기사 2명이면 조금 빡세긴 한데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영업이익은 685만 원이 나옵니다. 억지로 조금 끼워 맞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근데 큰 차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제 매장의 단점, 일단 소비자들이 무조건 불신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언변력이 없으면 제품을 판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간판이 필요해서 답니다. 그런 게 뭐냐면 동서가구, 라자가구, 삼익가구 이런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적당한 마진도 보고 싶으면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조금 버거운 경우, 그리고 보통 이런 매장들이 가장 저가의 가구를 판매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이저 브랜드는 2억을 보겠습니다. 마이너 브랜드보다는 월등히 방문 고객 수가 많습니다. 소매 마진율은 약 16%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브랜드도 많아요. 근데 일단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관리비는 마찬가지 55만 원이 나간다고 책정을 했고요. 인당 5천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판매 사원은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급 1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게 메이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배송 비용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배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배송에 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685만 원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 맞춘다고 제가 조금 고생했습니다. 메이저 브랜드의 특징은 나는 제품 소싱도 잘 못하겠고 마케팅도 잘 못하겠고 배송도 골치 아프고 클레임 AS도 대응 못하겠고 나는 판매에만 집중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메이저 브랜드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메이저 브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도 쉽게 구매를 해주시고 내가 제품 개발할 필요도 없고 광고 본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배송 알아서 해주고 클레임 AS 들어오면은 본사로 밀어버리고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편한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 브랜드 한번 가볼까요? 명품 브랜드는 한 달에 3천만원 정도의 매출로 한번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명품 브랜드라 함은 한 달 평균 매출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제 매장이나 마이너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는 대략적인 한 달의 평균 매출량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수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팔고 못 팔고에 따라서 매출이 극명하게 편차가 심합니다. 어쨌든 비교를 해야 되니까 3천만 원 정도로 잡아봤고요. 소매 마진율이 8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81%가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 제가 관세청 자료를 봤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가구 중에서 물류비를 포함해서 원가 500만 원 넘는 그 비율이 0.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은 짐작이 가시겠죠? 마찬가지 관리비 55만 원 똑같이 했고요. 판매사원 인건비는 보통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하시거나 사장님하고 베테랑 판매 직원 1명, 한 그 정도에서 2명이 합니다. 배송 비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기사를 데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뻔바이 건으로 용차를 불러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매출이익은 665만 원이 나옵니다. 명품 브랜드의 특징 한번 볼까요? 상품성 있는 제품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똑같이 두 개가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에도 팔기 힘든 제품이 있을 거고요. 이 100만 원짜리는 조금만 포장을 잘 하고 잘 가다듬어서 상품성을 올리면 600만 원, 700만 원에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언변력이 있어야 되고요. 국내에 없는 제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저 혼자 팔 수 없잖아요. 거래처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되게 싸게 팔 수도 있고 온라인에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품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국내에 없는 제품, 그래서 직접 수입해서 직접 판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싱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입 업무에 능통해야 됩니다. 단점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매출이 없는 달은 공치는 달도 있을 수 있고요. 매출이 많은 달은 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제 매장도 해봤고요. 마이너 브랜드도 해봤고 메이저 브랜드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명품 브랜드 매장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서너 개 팔면 먹고 사는 이런 매장을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편하고. 근데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나중에 내 건물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구가 가장 싼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정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제품들도 대체적인 원가는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싸게 팔아가지고 답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한국 가구 시장은 많이 다이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제 매장 32%, 마이너 24%, 메이저 16%, 소매 마진율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가구가 이 마진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가구보다 훨씬 소매 마진율이 높습니다. 2배, 3배, 4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구가 소매 마진율이 이렇게 낮아도 운영이 되는 건 객단가가 높아서 그래요. 만원짜리 하나 수입해가지고 4만원에 팔아도 하나 팔아서 3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원짜리 하나 팔아서 32% 남으면 32만원이 남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율은 사실 가구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우리 가구 매장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영상을 찍어도 괜찮으신 건지. 저는 걱정보다는 응원이 훨씬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기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응원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걸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